이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의 두려움 속에는 이 한국 사회에서 이혼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을 모두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세포 언니 한지연입니다. 여러분, 이혼을 꿈꾸고 계신가요? 이혼 후 어떤 것들이 기다리는지 알고는 계시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이혼이요. 그러니까 누구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가슴에 사표 하나씩을 갖고 다니잖아요. 사직서를. 우리 PD님들 가슴속에도 있을 텐데 결혼을 하면 이혼이라는 사표를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이혼을 할까 말까? 이럴 때 이혼해버려? 이런 꿈꾸는 분들에게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은 상상으로,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혼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혼을 꼭 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이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이혼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혼을 막연히 꿈꾸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남성으로서의 이혼과 여성으로서의 이혼이 있을 텐데요. 저는 여자로서의 이혼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는 이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의 두려움 속에는 이 한국 사회에서 이혼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을 모두 하고 계세요. 근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면 내가 그 두려움에 들어와서 보면 이혼이 그렇게 두려운 것만은 아니기는 합니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내 머리에 뿔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저 여자 이혼했대 라며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이제 지금 사회에선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을 내 배지처럼 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피해의식을 가진다면 끝없이 괴로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겠죠. 근데 이런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빼고도 이혼 후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번다고 해도 남편과 함께 벌던 때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는 없습니다. 또는 내가 일을 안 하고 양육비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양육비가 결혼 생활을 하던 때만큼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인 판결을 봤을 때도 기존 생활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 양육비에 대해서 50% 이상 판결을 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비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거는 기존 받던 거에 50% 정도를 책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는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가 되는 상황에서 남자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판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혼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작은 부분 외로움을 느낍니다. 결혼해서 살 때도 외로웠어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로움과는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지지받을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식적으로 병원에 갈 때 보호자라든지 공식적인 보호자가 남편일 때가 많잖아요. 그쵸? 부모님 밑에 우리가 속해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과 살아가는 입장에서 내 보호자를, 어린 아이를 데려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데서 현타가 오실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내가 이혼을 커밍아웃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서 오는 불편함도 굉장히 크고요. 주변 아이들의 친구 엄마라든지 친구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들의 친구 엄마나 산후조리원 동기들에게 이혼했다는 얘기를 못하는 케이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혼했다는 현실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하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어디서 보호자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막연해진다라는 이런 현실이 왔을 때 현실적으로 조금 멘탈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혼이 이런 것들 외에 모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 폭력을 겪고 있다거나 경제적 폭력을 겪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내가 이혼을 함으로써 경제적 자유가 오기도 하고 내가 잘
자립심이나 독립적으로 생활을 함으로 해서 훨씬 나은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나 실행이 없을 때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진짜 혼자라고 느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혹여 성형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아니면 응급실을 가더라도 누구한테 데려가 달라 그러기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걸 하러 갔을 때 보호자는요 했을 때 저는 보호자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아주 급할 때, 별거 아닌 또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하러 갔을 때 보호자가 같이 왔냐라고 물을 때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혼자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집에 아이들이 어딘가 놀러 갔을 때 아니면 여행 가거나 그랬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더 이상 들어올 누군가가 없다. 띵동하고 들어올 사람, 삐삐삐삐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에서 굉장히 혼자라는 순간을 되게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굉장히 외롭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굉장히 공허해지기도 하는 때가 옵니다. 이혼 후에 이혼하기를 잘했다고 느끼는 분들의 공통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혼하기를 잘했다라고 느끼려면 일단 본인이 경제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때, 그리고 정서적인 해방감이 아주 확연히 들 때,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못했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때, 명절에 시댁 안 갈 수 있을 때 이럴 때 잘했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고 있고 경제적 기반이 조금이라도 안정돼 있을 때 이혼하길 잘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이혼을 후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과 완전히 반대로 하면 당연히 이혼을 후회하게 되겠죠. 이혼을 후회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기반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반면, 남성들은 새로운 여성을 만났는데 아니면 못 만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옛 부인보다 X보다 훨씬 내게 사랑을 덜 주거나 나를 어떤 목적으로,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만 여길 때, 속으로 볼 때, 이럴 때 굉장히 내가 이혼한 거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성이 경제적인 부분, 남성이 아무래도 성적인 부분에서 더 후회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전 배우자가 매력적으로 볼 때도 있는지. 거진 없는 사례죠. 거진 없는 사례인데 아주 간혹가다 전 배우자가 우연히 만났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간만에 얼굴을 봤는데 훨씬 발전돼 있는 모습을 보일 때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나랑 살던 때와는 다른 분위기와 밝은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외적으로도 굉장히 나아져 있다면 이혼을 후회하게 되는 것은 서로 공통된 점인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뀌게 되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어떤? 인간관계가 변화되는 거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시집을 보내다, 며느리를 데려오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했을 때 여성이 남성에게 이제 속해서 살아가는 형태로 보여지게 되고, 또 사회 구조가, 인간관계가 남자 쪽에 관련돼 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지인들과의 만남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주 다른 케이스를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남자 쪽의 인간관계를 많이 맺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의 인간관계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가정 내에서 생활을 하던 분들, 또는 사회생활이 아주 활발하지 않았던 분들은 남편 지인들과 인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아무래도 이혼을 하게 되면은 여성들은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남성분들도 아내와 돼 있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좁아진다라는 게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이혼이 꼭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외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폭력을 쓴다거나 정신적으로 학대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내 삶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게 이혼이죠. 그래서 이혼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이혼을 꿈꾸는 것만으로 그냥 작은 불만만으로 우리가 부부 생활이 힘들어요. 좀 힘드니까 이혼해야지. 이런 식의 이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혼은 아무래도 상실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 상실이라는 것이 관계의 상실도 있지만 또 삶에 대한 어느 한 추억들도 다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 상실에 대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는데 그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보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힘드니까 그냥 이혼할 거야 이렇게 가시면 이혼 후에는 잃을 것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또 이혼해서 더 많은 걸 채워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소중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지켜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